네. 히말라야에서는 진짜 제주도에서 미주 지역까지 같이 만나는 엄청난 글로벌한 그 미팅이네요. 네, 영광입니다.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성영주 사장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진짜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사장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네요. 뉴욕에서 만났던 처음 시작할 때 그 만났던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저 사장님 정말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의리 사업이니까. 그쵸? 오늘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사장님들하고 재미있는 생각 나누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 주제가 비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룹이든지 "강의 제목 보내주세요." 해서 비를 보내면 "아니 제목 보내주세요." 이렇게 꼭 다시 물어봐요. 사실 뭐 제가 그 BTS의 아미인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BTS가 빌보드에서 그 핫하게 1 위를 한 앨범 제목이 비예요. 근데 제가 어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이 비를 가지고 인제 만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그 BTS가 저에게 또 영감을 줬으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비라는 거는 사전에서 찾아보자면 존재한다, 실존한다, 있다. 그게 비거든요. 여기 또 미국 분 계시니까 더 이해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를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이 밤하늘에 별처럼 수많은 별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의 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밤하늘에 있는 별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중에 별 하나는 나일 거야. 나의 아바타가 저기 있을 거야.'라고 상상하곤 했거든요. 저는 좀 미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상상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별 중에서도 유독히 빛나는 별이 있고 또 빛나지 않는 별도 있겠죠. 하지만 별은 빛나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의 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 이 실존의 세계에 별처럼 진짜 존재하는 가상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떤 별일까요?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별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별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삶은 별처럼 빛나고 있을까?' 내 환경 때문에 별처럼 빛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게요. Let's begin dream.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 밤하늘에 문을 열고 내 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그 꿈을 어렸을 적부터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많은 것들을 막 꿈꿨던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멋있는 예쁜 가정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멋지게 성장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왠지 어릴 때서부터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직업을 가져야지 뭔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4년 내내 제가 번 돈으로 저의 용돈을 했거든요. 저는 4년 동안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전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차피 학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학비가 아빠가
회사에서 나오니까 장학금을 못 받네 막 이러면서 어 떠들곤 했는데 저는 제가 20 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샀고. 그래서 저에게는 직업이라는 그 잡이라는 게 저의 라이프고, 그리고 저는 그게 없다면 죽은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어 잡을 통해서 계속했고, 20 살부터 그때 83 년도인데요. 저희 엄마에게 그때 입학금이 50만 원이었던 시절인데 저희 엄마에게 제가 60만 원을 벌었고요. 엄마에게 20만 원을 4년 내내 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준 20만 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금수저였다면 이렇게 적극적인 인간이 됐을까?' 절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 이 많은 단어들이 갖는 그런 것들을 저는 꿈을 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 들여왔던 계기는 제가 인제 성당을 다니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한 12년 했어요. 근데 3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30대 어 40 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12 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0대 때 어느 날 명동성당에서 교사들 피정을 갔는데 거기에서 신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주부였고 가족들에게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죽었을 때 남는 거는, 기록에 남는 거는, 가족들에게 피가 섞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동물도 하는 일이래요. 강아지도 자기 새끼는 사랑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동물반도 못한 사람이래요, 가족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피가 섞이지 않은, 어 내가 주고 돌려받지 않는 곳에다가 준 것만이 기록에 남아서 그게 뭐 "천국 가는 열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가족들에게 잘한 거 밖에 없네? 그럼 나는 한 게 없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되돌려 받지 않을 곳, 그리고 그 피가 섞이지 않은 곳에 뭔가를 쌓아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고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양로원을 들락거리고 성전 건립 기금에 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부라는 거를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뉴스킨에 그게 있잖아요. 그게 또 저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나의 인생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내가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꼭 뭐를 이룩하고 막 어디에 도달하고 이런 게 그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매일 쪼금씩 나아지는 걸 도전하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정점은 뭘까? 가장 최고로 잘 사는 건 뭘까? 그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내가 내 인생의 CEO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영혼에 주도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완전히 자유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독립이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돈을 벌든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나는 '경제적인 독립자가 돼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그 가장 최고의 회장님, 내 인생의 회장님, 남에 의해서 내가 "와." 그러면 가야 되고 "있어." 그러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쌍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명품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샵조차도 제가 맘대로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능력이 없었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걸까?'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프리덤, 자유로운 사람이 가장 인생의 갑이구나. 가장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권이 다 나한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는 자유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주잖아요. 벌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유를 뺏어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 대가에 따라서 자유의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죠.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잘못을 하면 감옥에 오래 갇히고, 그러니까 자유를 없애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죠.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모든 내 영혼의 완벽한 자유인이 되려면 나는 정말로 그 마인드가 '회장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왼쪽에 대부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저희 남편도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소수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회장인 거죠, 회장들. 그 회장들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어떤 투자를 안 하고 뭔가 돈이 없으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미친 듯이 달겨들게 됐죠. 제가 그전에 2003 년도서부터 제품의 소비자였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다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모든 그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사실은 누구든지 이 게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그런데 왜 다 성공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그 이유는요,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보스적인 생각. 그 보스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책임감,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왼편에서 남에 의해서 사는 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오른편으로 오는 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철벽을 뚫고 우리는 이쪽으로 와야만 됩니다. 그 이쪽으로 오는 그 철벽을 뚫는 그 작업이 뉴스킨에 있어서의 스터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창업자의 정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멋진 회장님의 마인드, 그 마인드만 갖는다면 이쪽으로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 최고의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엄청난 연봉을 갖는 월급쟁이였거든요, 월스트리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대가지불을 했죠. 한 5 년이 넘게 마이너스의 몇백억을 자기 돈으로 다 메꿔 가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몇 조의 이득을 버는 그런 기업가가 된 거죠. 그냥 된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냥 거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돈을 여기서 대가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열정을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열정은. 그 열정은요, 집중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열정이 나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저도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어 doing이에요, doing.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에게는 저의 인생에 프리덤을 갖다 주는 보스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는 집중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평생에 나의 마지막에 직업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뉴스킨이 솔직히 말하면 뉴스킨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게 없었다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저의 편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성적표가 1 등급인 거예요. 저는 성적표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회사라면 이 회사가 내놓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투명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 회사 그 오너들끼리 "우리가 만든 게 최고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인증이 돼야지 사업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주식장에 들어간 기업들은. 그래서 저는 믿게 됐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 기업에서 나오는 에이즐락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최고의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람들이 그 뉴욕 증시, 한국 증시 이런 데 들어있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의 기업을 믿게 됐고요. 이 기업에서 내놓고 있는 에이즐락이라는 그 특허 물질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죠. 어디에도 없고 누스킨만이 가진 거라면 나의 그 모든 사환을 걸고 해도 후회가 없겠다. 저는 명품 샵을 했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명품이 에이즐락인 거예요. 뉴스킨이라기보다는 에이즐락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항산화에 관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항산화에 관계된 거는 타 기업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즐락이라는 특허품은 어느 기업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건방지게 말하죠. "이 회사는 선한 회사인데 최고일 필요도 없다. only one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스트일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소송에 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이 소송을 못 해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거 있는 자료만 봐요. 뉴스킨 회사에서 말하는다기보다는 뉴욕 증시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걸 보거든요. 뉴욕 증시 서류에 NUS로 들어가면 14 장짜리 서류가 항상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회사의 비전, 뭐 때문에 비전이 되고 국가별로 매출, 그리고 어떤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아이템 때문에 발전할 것인가가 다 나와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식적인 그런 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어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이 마크를 바꿨잖아요. 저는 이 마크가 다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마크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가 우리 그 해시태그 몇 년 동안 강타한 가장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뉴스킨에 제가 들어왔을 때 2009 년도에 제가 들어왔는데 2009 년도에 마크를 한번 바꿨어요. 처음에 뉴스킨의 창업자의 마크가 있었고요. 2009 년도에 또 새로운 마크로 바뀌었을 때 제가 들어왔는데 그 마크는 미니멀리즘한 그런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더니즘을
바로 '이 회사는 다 갖고 있구나.'라고 제가 감동했는데 최근에 마크를 이렇게 바꾸고 색깔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 회사는 이 세계관을 미래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노마드 정신이잖아요. 수렵인, 개척인. 그런데 사냥꾼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를 넘나드는 사냥꾼의 마인드. 그게 지금의 키워드인데 회사 마크를 에워싸고 있는 둥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그 둥그런 걸 없애버린 거예요. 자, 노마드 정신이라는 거는 고정된 어떤 한계성을 주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그 디자인을 바꾸고요. 이 뉴스킨 분수 마크도 막 흐트러뜨린 거예요. 완전히 노마드죠. 저는 여기에서 노마드 정신이 보여요. 이 회사의 오너들은 앞으로의 지금 이 세계관 현재 2020년 2021 년도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다 넣었죠.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정말 저는 소름 끼쳤어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그 회사의 그 컬처와 마인드를 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뉴스킨을 더 믿게 됐죠. 이 에이즐락 기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기업에는 갖고 있지 않는 특허거든요. 그러면 어디도 없는 거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쉬운 거죠.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남들이 없는 걸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009 년도서부터 저는 그냥 무작정 에이즐락 제품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즐락 판매 1 위의 그룹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즐락 기술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성분을 다 말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그런 걸 말하죠. 석류도 들어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배합 비율이죠. 배합 비율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합 비율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따라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특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2%를 세포를 복원시켜 준대요. 그러면 항산화라는 거는 항산화 인사이드는 라이프팩이거든요. 항산화 아웃사이드는 뭐예요? 180 도예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항산화 정도 되는 것도 안티 에이징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나이에서 더 나가는 거를 막아준다. 그게 항산화 정도겠죠. 그러나 에이즐락이라는 거는 복원을 해서 더 젊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복원이 엄청나게 된 거죠. 제가 아무 얼굴에 보톡스 하나 맞지 않고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원이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소비자 데이를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집에 가끔 와요. 저희 집에 걸려 있는 10년 전 사진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저희 부부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정말 훨씬 더 제 생애에서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즐락이라는 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놨죠. 에이즐락을 가지고 저는 무조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월급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월급이 달라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개런티하지만 건강해졌고 예뻐졌습니다. 아닌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네. 다 뉴스킨에 오셔서 다 better 좋아졌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좋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뭐 해요? 맨날 그놈의 공부시키잖아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 책 읽히는 집단이 있을까요? 뇌까지 젊게 만들어 줘요. 와 진짜 여기는 굉장한 곳입니다. 어 부스트 에이즐락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에이즐락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거는 영ung forever예요. 저는 늙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어 나이를 초월해서 영ung forever 하자는 거예요, 에이즐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영퍼레버예요. 늙었다는 거는 그 아웃사이더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영 포레버는 뇌예요, 뇌. 정신 세계. 정신 세계가 영맨이 되고 싶은 거죠. 영맨이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뭔가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청년과 같은 생각. 그리고 항상 어떤 것을 봐도 호기심에 가득 차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눈빛, 반짝반짝거리는 눈빛, 그리고 뭔가 배우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영 포레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눈이 반짝거리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게 인생의 가장 멋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영 forever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20 대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희미한 눈빛, 그런 눈빛은 20 대도 늙은이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킨이 주는 저의 그 영 포레버 정신, 저는 그게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대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평생 젊은 청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랑 같으신 거죠? 네. 한번 오케이 해 보실래요? 이 캠페인이 좋다는 분? 오케이. 네. 그래서 어 이제는 더 이상 나이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바이오 사이언스가 발달한 최근 10 년간 너무나 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생체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새로운 중년들이 대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0 대까지 일을 해야만 됩니다. 너무 젊은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옛날 같으면 런던에 그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경제학 박사 린다 그랜튼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1980 년대로 치면 지금 나이에서 17 세를 빼래요. 저 30 대예요. 정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 두뇌나 제 몸이나 이 에이즐락 때문에, 저는 사실 에이즐락을 먹고 바르고 제일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저는 TR9T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7 년째 먹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TR9T거든요. TR9T가 가장 얼굴을 젊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지방을 얼굴에 맞은 것처럼 얼굴을 뽕뽕하게 만듭니다. 잔 근육을 많이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TR9T는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젊어지는 걸 가장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R9T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7 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나하고 맞짱 뜨려면 성형 안 한 사람만 다 붙으라고 제가 가끔 장난치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맞짱을 안 뜨더라고요. TR9T에 먹은 양 때문에. 그래서 이 영 포레버 정말 나의 그 젊은 정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열정은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열정이 나오거든요. 그 에이즐락을 정말 믿어야 돼요. 저는 제 몸이 에이즐락이 너무 됐기 때문에 저는 200% 믿거든요. 이 believe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면요, be 플러스 love예요. 존재하는데 거기다 사랑하는 거죠. 어떤 것을 존재를 믿고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빌리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파트너든 스폰서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서로 간의 성공도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믿을 수가 없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캐토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 종교하고 연관이 되면서 사실 뭐예요? 종교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의 실천을 하자는 캠페인인 거잖아요. 뭐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그 모든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캠페인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가집을 받지 않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성공시키겠다고 막 굉장히 열정을 만들면서 금은 보화를 만들어요. 이 게임 정말 대박 게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도와줘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대가를 전혀 받지 말아야 돼요. 대가를 받으면요. 사실 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대가를 받죠. 월급을 또 받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기쁨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정말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거를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장례식을 치를 때 나의 가족만 앉아서 울고 있으면 진짜 불쌍하겠다. 너무 창피하겠다.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내가 그 사람이 날 도와줬어요.' 하면서 우는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비즈니스는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면서 프리덤을 주고 게다가 심지어는 존경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내가 마이크를 잡는 이런 도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스킨이 저에게 준 도전과 기회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누스킨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교수처럼 강의도 하고 그리고 CEO가 돼서 사장님도 되고 그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서부터 학교를 만들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폭탄 클럽이라고 밀레니얼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만들고 내가 교장이에요. 진짜 이 뉴스킨은 모든 것을 도전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기회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인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마추어가 이렇게 저는 심지어는 뭐 요즘 미술사 강의도 하는데 별걸 다 해요. 저의 모든 도전에 기회를 주는 뉴스킨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프리덤에 가까운 그리고 이미 성공했어요. 밤하늘에 큰 별이 된 거죠. 누군가를 인도해 주는 길을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별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뉴스킨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버킷리스트를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미 다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로비브. 저는 그게 너무 마지막에 딱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Today" 그 나오죠? "Someday is today."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기로 마음먹어서 '나 진짜 월 1억 벌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언젠가가 썸데이가 바로 투데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끼치지 않나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은 다 달렸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도전을 멋진 나를 만드는 프리덤의 도전을 계속하시는 거고요. 그 멋진 성공자의 자리에 같이 만날 거예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미국 분들이 계시니까 알 수도 있는데 오바마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와츠라는 화가의 희망이라는 호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대요. 목표가 아니었대요. 그거는 상상도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을 갖고 도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민주당의 대표는 한번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라고 목표를 가졌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집무실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봤대요. 이 그림은 망망대해의 여자가 힘없는 여자가 눈도 안 보이고 막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저 핏바에 끈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할 수 있는 다 한 가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민주당 대표가 되는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도 질문 내내 이 그림을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오바마 대통령 그림하고 구글에 지으려고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미국인들이 사행시를 쓴 거예요. 제가 우연히 구글에서 봤거든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폴더한테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잠시만 기다려봐. 너무 소름 끼쳤어요. 너무 소름 끼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저처럼 고통스럽다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저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 잘하고 싶은 사람들,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 나간 그 마음 그런 거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을 이겨내서 다른 나를 꼭 만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다? 그럼 난 지금 도전을 안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무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링과 무빙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철학책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빙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근데 무빙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무빙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빙에서 머물면 그 사람은 하수가 된대요. 무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고차원의 멋진 사람이 되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본다면 동물과 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악해지거나 감정에만 휩싸이게 되면 감정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동물과 같아진대요. 동물은 배고프면 잡아먹고 화나면 물어뜯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요. 그런데 신은 많은 절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문제는 절제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래요. 그래서 신과 같아지려고 절제를 가질 때 그 인간은 초인간적인 신과 같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된다라고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1년 무빙으로 빙에서 무빙으로 많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고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하는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킨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